적응 기간을 다 거치고 최대 용량, 유지 용량으로 가서 연구 결과에서 있는 것처럼 자 1년 6개월을 목표로 간다. 그 이상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. 당연히 모르죠. 저는 연구 결과가 없는데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데이터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는 걸 갖고 제가 추측할 수는 없는 거죠. 보통 이런 약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. 뭐 우선 다른 질병에서도 그래요. 근데 시장에 나왔다가 퇴출되는 기간이 보통 한 길어야 3년, 정말 길면 5년이에요.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대개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거든요. 뭐 아주 쉬운 예들이 많이 있죠. 약을 뭐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장병의 발생률이 올라간다든가 또는 뭐 바람 경향이 생긴다거나 또는 아기 낳았을 때 뭐 기형아를 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그거는 시장에서 퇴출이 되죠. 그런데 그걸 겪은 환자들이 생겨야지 퇴출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, 지금. 그래서 지금 이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담낭염에 관한 문제. 심각한 췌장염에 관한 문제죠. 췌장염이나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갑상선 수질암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계속 쓸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이걸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된다. 나는 쉽게 이거 쓰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먹는 약 뭐 먹고 이렇게 한다. 그러면 왜 못 쓰겠어요? 써볼만 하죠.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약을 쓸 수 있는 적응증 환자군은 따로 있는 거라는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. 지금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환자가 아니에요. 그런데 장기적으로 쓸 때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기치 않았던 심각한 부작용,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언제쯤이고 어떤 종류가 생길지에 대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사실은 비만대사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 연구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.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. 그냥 약물 이렇게 통칭하지 말고 이 약이 뭐냐 들어가 봅시다. 한번 그러면 글루카곤양 펩타이드 유사체 또는 글루카곤양 펩타이드 1 수용체 자극제예요. 말이 좀 길죠?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아요. 그리고 수술했을 때 이 작용이 생리적으로 증폭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의 힌트를 얻어서 제약회사에서 소실되지 않는 합성 제제를 만들고 그거를 1000배 이상의 용량으로 늘려서 혈중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, 지금. 그 중에 노리는 효과는 눈에 보이는 두 가지인 거죠. 당뇨병에 관한 것,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과체중과 비만에 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. 근데 이 높게 유지된 생리적인 GLP-1이 아니고 합성 GLP-1이 과연 내가 원하는 체중 감량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할까요?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. 아직 모르는 여러 가지 원래 GLP-1이라는 것이 하고 있었던 많은 작용들이 우리 몸에서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1년, 2년, 10년씩 유지를 했을 때 나의 몸에 어떤 과연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를 누구도 추측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거를 추측할 때면 조금 더 겁이 나지 않나요? 저 같으면 못 쓸 것 같아요. 10년은. 심각한 유장관계 부작용이라든가 뭐 등등 때문에 중간에 탈락을 1년에 50%, 2년에 70%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 그걸 다 이겨내고 2년 동안 견뎌낸 30명의 환자가 이걸 5년, 10년 썼을 때 그 환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. 연구 아직 안 돼 있어요. 산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보고될 겁니다, 앞으로. 그래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쌓이면 시장에 퇴출되겠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GLP-1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너무 멀티플레이예요. 이 호르몬이 굉장히 좋은 호르몬인데 우리한테 엄청 기여를 했고 당뇨병 치료라든가 혈당 조절이라든가 뭐 체중 감량에 너무너무 좋은 약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전가의 보도처럼 이걸 휘둘르면 안 되는 거예요. 정확한 환자군을 골라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어느 정도의 효능을 기대하면서 정확히 처방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요? 아니에요. 제약회사는 이걸로 큰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수한 기관과 그 기관의 연구자들은 또 좋은 연구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좋은 데이터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한 곳에 집중해서 효능이 좋은 비만 치료제 이렇게
얘기들을 하고 있죠. 근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치료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. 예, 체중 감량 보조제입니다. 교과서를 믿으셔야지 광고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체중 감량 보조제예요. 비만 치료제라는 건 지금 약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제가 제일 만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예요. 사실은 약을 써서 치료하고 끝나는 거. 정리를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요. 유지할 수 있으면 저도 궁금하니까 유지하는 그 결과가 어떨지가 궁금한데요. 내가 그 결과를 보는 발런티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. 단기 치료,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은 이걸 쓰셔도 됩니다. 예. 근데 이걸로 비만을 또는 동반질환을 치료하겠다고 너무 과한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.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는 약물입니다. 굉장히 좋은 약물이죠.